자, 시장은 밀려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 이 시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이학년의 딱 이거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전략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의 이학년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화수. 실제로 보면 이제 중국 이번 주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민족 최대 명절 설날 아니니까 설날과 관련된 특집 방송 구성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날 하면 딱 세배가 떠오르고 저는 어렸을 때 세뱃돈 받는 재미가 그렇게 좀 컸었는데 네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지갑이 부담이 되고 세뱃돈 주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이 세배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세배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세배 유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하늘의 신에게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뭔가 앞으로 건강 안녕을 좀 빌었다라는 얘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더른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걸 표현하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배를 받으면서 어르신들은 또 아랫사람들한테 1년 동안 건강 유의하고 네. 잘 살아라. 우리 어른들은 이러잖아요. 공부 잘해라. 뭐 이런 네, 거. 덕담하시죠. 덕담한. 그런 것들이 네. 하나의 유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시작과 의미는 상당히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오고 가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세뱃돈은 언제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뱃돈 때문에 찾아봤거든요. 네. 꼼꼼히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고요. 중국에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워낙 또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 봉투에 돈을 담아갖고 줬는데 그냥 네. 행운의 상징으로 돈까지 주면서 이제 덕담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세뱃돈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동국세 시기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나 들어봤던 얘기인데요. 이 민족 우리 풍습 이런 게 나왔는데 19세기에 그 책에도 세뱃돈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들어가면서 일부 상류층 사회에서 좀 돈을 주기 시작했고요. 네.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진 건 한국 전쟁 이후 정착 때였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초기에는 돈 대신에 음식이나 떡을 싸줬는데 요즘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돈 주는 사회. 이게 이제 세뱃돈이 우리나라도 정착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뱃돈의 유래가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만큼 뭐 우리나라나 중화권,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다면 세뱃돈을 주는 나라는 없겠네요. 모르죠. 미국 이런 데서 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네. 중국 외에도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권에서 인데 중에 나왔는데요. 네. 좀 체크해봤어요. 싱가포르는 약간 나름 잘 살지만 워낙 세금도 비싸고 먹살이가 팍팍하다 그러거든요. 네. 최대 10 싱가포르 달러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제가 또 일일이 다 체크해봤거든요. 네. 한국 돈은 8,500원 정도밖에 안 너무 줍니다. 짜요. 너무 짠가요? 네. 베트남은 10만 동인데요. 보통 10만 동 정도 주는데 또 단위가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 돈은 5,500원 정도 준다 그러거든요. 네. 중국은 예전에는 정말 몇십 위안 정도 줬는데 요즘 그러면 욕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100위안. 그래서 부유층은 1만 위안인데요. 100위안이 하나 또는 18,000원 정도에서 조금 있는 사람들 그냥 만 위안씩 빡빡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80만 원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에서 300위안 이 정도 많이 주는 게 중국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색돈 주면 좋아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빨간색 돈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보다 보니까 또 특징적인 국가가 있었어요. 바로 브루나이에서 그렇게 세뱃돈을 많이 준다라고 대본에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주나요? 이 사람 아시는 모르겠는데 하산 볼키아라고 해갖고 가끔 나오는 분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리스트한 데더라고요. 왕국 있죠. 로얄 패밀리 중에서는 세계 제일 부자가 저게요. 태국 왕이거든요. 네. 태국 왕인데 그 다음이 브루나이 왕인데요. 거의 2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4조 원 정도인데요. 네. 워낙 이 브루나이 왕은 돈이 많아갖고 특히 섬이나 이런 거로 돈을 많고 그러고 당연히 그래서 매년 연초에 인사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배 오는 사람들 많은데 세배 오건 안 오건 간에 보통 쏘는 돈이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줘갖고 국민들한테요? 네, 쓰라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600억 원 정도를 한 번에 정도 돈을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세뱃돈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뭐 경제도 팍팍하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좀 세뱃돈을 줘야 욕을 안 먹을 수 있을지 네.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뱃돈 얼마나 줘야지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나요? 세뱃돈 얼마 정도 줘야 되는 건 적당한지를 네. 또 직장인들한테 예. 설문조사한 게 잡코리에서 한 걸 나왔는데요. 미취학 아동에서 고등학생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를 제일 많이 준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대학생이나 취준생들하고 얘기하죠. 그거는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작년 수준으로 주겠다는 사람이 73%, 네. 그러니까 73% 정도가 네. 작년에 비슷하게 준다는 얘기했고요. 줄이겠다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줄이겠다는 사람도 22%, 늘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4.9%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이 좀 팍팍한 생활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또 줄이겠다는 사람들한테 왜 줄이겠냐고 물어봤더니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다른 데 쓸 때가 많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빚을 갚는지 못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쓸 때가 많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예상이 남성분 어느 정도 이번에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한 조카들 있으니까 네.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아, 딱 평균이에요. 평균이 16.9만 원이니까 그렇군요. 16만 9천 원이 되겠고요. 네. 남성은 21만 원, 그리고 여성은 13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뭐 아까 통계 자료 봤는데 고등학생까지 3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문제집 2권 사면 끝이에요. 너무 예. 적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를 원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해? 날카로운 질문이죠. 항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받는 사람들한테 엘리트라고 요즘도 교복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있죠. 그 회사에서도 조사해봤어요. 네. 학생들한테도 얼마 받고 싶냐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이번에 3배 갖고 한 15만 6천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작년에 보면. 그렇지만 받고 싶은 거는 24만 원이니까요. 평균적으로 9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격차.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통 자제분들이나 그런 조카분들은 부모님이나 삼촌한테 더 많이 받고 싶은 거가 되겠고요. 보면 절반적으로 어른들한테 1만 원에서 2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3, 4만 원 아니면 5, 6만 원 정도 받고 싶은 거가 솔직한 그들의 생각이니까요. 주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뱃돈 많이 받아도 또 쓰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바로 세뱃돈입니다. 이러한 세뱃돈 오래 간직하고 좀 더 의미 있게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부모님이 이런 걸 이렇게 자식들한테 유도해 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뱃돈으로 살 만한 주식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샀다고 나서 주가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면 욕먹으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울겠죠.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뉴스 하나 보면 네. 부모님들이 야, 너 쓸데 없으니까 내가 보관했던 나중에 주겠다 했죠. 저희 엄마도 그런 거짓말 했었어요. 근데 그거 소송해서 그 아들이 이긴 거였어요. 소송을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싸움이 있어갖고 네. 돈 안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안 주면은 횡령으로 잡혀가니까 그거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보고 제가 오늘 이걸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네.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한테 2종목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뱃돈으로 대신 줄 만한 주식 얘기했더니요. 공동 1위가 2종목씩 나왔는데 이게 매년 했거든요. LG화학과 CJ대한통운, 한미약품이 두 군데씩 선택을 받아서 공동 1등에 올라갔고요. 네.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 표를 받는 데 붙었어요. 작년에 보면 압도적으로 매년 거의 몇 년째 1등이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고요. 아예 현대차는 아예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아무나 보시피 CJ ENM, 오리온, LG 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맥스, 삼성물산, 메컬인프라,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인데요. 특히 저희 방송에는 딱 한 번 제가 1년 반 때 한 번 다른 게 메커리인프라인데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SOC, 민간 SOC 투자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하는 또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주가 좀 배당 수익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한 거가 상당히 특이하다. 요거 지적하는 그 주가사 리서치했다고 상당히 센스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지금 산업의 변화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전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그 기대감 이외에 나머지 화장품이나 화학 쪽으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학영 위원님의 선택은 어떨지가 더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올해 어떤 주식이 좋으냐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성격은 솔직히 안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 세뱃돈이라. 네. 세뱃돈이면 자식들이나 조카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서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조금 더 좀 실감 나잖아요. 설날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 중에 딱 하나씩 올라갔거든요. 네. 미국 주식에서는 에듀란 거를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신동방 교육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혹시 영화 혹시 보신 분들 혹시 못 보신 분은 이번에 연휴 기간에 보시면 좋은데요. 네. 어메리칸 드림인 차이나는 얘기가 영화 있고 아마 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신동방 교육이 중국 애프터스쿨 학원 사업을 하는 건데 네. 중국에도 하고 있고 아시아에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근데 에듀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사상 초급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게 신동방 교육을 제가 미국에 상장됐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네. 중국 주식 중에서는 이번에 중국에서 가장 핫 이슈는 결국은 상해 디즈니랜드 이번에 개관하는 거거든요. 네. 금년 상반기에. 당연히
외국 사람들이 가는데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차 타고 가는 데 아니고. 그렇죠. 상해국제공항. 예. 이걸 저는 중국 주식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지금 어린애들이 뭐 1, 2년 보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성장성 있는 나라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뜨고 있는 나라, 관심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특히 TPP가 이제 협정 체결하면서 이제 발효 앞두면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에 관련주는 딱 제가 봤을 때 한세실업입니다. 예. 한세실업 같은 거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세뱃돈 대신으로 자제분들을 위해서 한번 관심 있는 주식 3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뭐 세뱃돈 준다 할 때 신권 다들 은행에서 바꿔서 주시기 마련인데 세뱃돈을 직접 주시기보다 이렇게 관련된 주식들 덕담과 함께 자녀나 조카들에게 주는 건 어떨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학영의 딱 이거 시간 함께 했습니다. MTN의 이학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